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에 계속 이제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 분야를 이제 이음파이브지에 가장 확산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저희 5G 포럼 내 스마트 제조 위원장의 역할을 좀 맡으면서 또 이런 이음 5G 관련된 부분들이 잘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5G 포럼에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 저희 위즈코아라는 회사가 왜 이음 5G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모델 그리고 실제 고객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모델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즈코아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8호 사업자로 정식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8호 사업자로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꽤 많은 이제 그 의뢰가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는 그 통신과 관련된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통신과 관련돼서 운영되는 기업도 아닌 상태에서 제조와 관련된 서비스 모델만을 가지고 이음 5G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이런 기업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런 과정 내에서 왜 그 위즈코아라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의 서비스 모델만을 가지고 이음 5G라는 그 특화망에 대한 부분을 제조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지를 꽤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리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 시장을 좀 성장시킬 수 있게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많은 내용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음 5G라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내용들을 좀 먼저 전달을 드려야지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거나 저희가 왜 이 부분에 또 새로운 신규 모델로서 진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네,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그 제조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일명 저희 업계에서는 고인물이라는 것들을 좀 안 하고 싶어 했고요. 그 고인물이라는 부분들을 안 하면서 그 새로운 제품들 혹은 솔루션들 그리고 이걸 통한 이제 기술들을 제조기업에게서 그 좀 더 혁신적인 부분들을 통해 뭐 자동화뿐만이 아닌 그 자동화를 통해 데이터들을 통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지능형 공장에 대한 부분까지를 최종 목적으로 좀 진행하기 위해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R&D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좀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 내에서의 이제 그 주요한 핵심 부분 자체가 그 상호 운영성, 데이터 통신에 대한 부분들, 이 데이터들을 현장 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과정 내에서 또 5G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 저희도 2018년도에 기가코리아라는 5G 사업들을 좀 진행하면서 저희도 그 5G에 대한 시장에 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2016년도에 스마트 공장이라는 정부 대대적인 추진 사업 내에 저희도 들어오게 됐고요. 그 과정 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600개 정도에서 2,000개 정도의 스마트 공장의 공급 기업이 이미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1년에 마중물 역할로서 약 4천억 정도의 예산을 정부가 투입을 해서 이 투입된 예산을 바탕으로 약 2조의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2조라는 시장 내에서는 결국 많은 공급 기업들, 그 공급 기업과 관련된 또 파생되는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소프트웨어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한 8위에서 10위 정도의 공급 기업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객사 내에서는 대기업군도 있지만 실제로 스마트 공장이라는 중소 중견 중심의 한국의 산업계, 그 제조 산업계에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약 한 200여 개 정도의 저희 고객사가 보유되어 있고 참 재밌는 게 이 제조 기업들은 옆집 영업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합니다. 옆에 공장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면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해야지라는 부분들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장이 하나의 공장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국내의 여러 지역의 여러 개의 공장,
국내 공장, 해외 공장, 그리고 이제 파생되는 공장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 산업군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기에는 꽤 괜찮은 모델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했고, 실제로는 하나의 영역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파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 회사 또한 5년간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인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비즈니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내에서 이제 제조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호 운영성이라는 OPC UA라는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실제 이 OPC UA라는 과제를 저 또한 2018년도부터 또 진행을 했고, 이런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올해는 OPC UA 코러스 인증 1호 기업으로 저희 회사가 좀 진행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그 데이터 설비에 있는 데이터의 상호 운영성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과정 내에서 결국 최종단으로는 가장 빠르게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장하는 과정 내에서의 로봇이라던가 센서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기종으로 연계하는 과정 내에 새로운 신규 통신의 역할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5G라는 부분과 연계를 하기 위해 저희 또한 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음 5G라는 부분이 작년에 런칭이 되면서 저희는 이 부분들을 저희 하나의 서비스 모델로 고도화해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고, 제안한 모델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이 가장 골든타임이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키워드라는 부분들을 좀 넣으면서 실제로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 키워드가 약간이 변경되면서 클린 팩토리,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근로자 안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 키워드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공장 내에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이 또 새롭게 탄생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미 이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제조 AI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게서 가장 최적화된 알고리즘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능형 공장들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공장의 지능화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사업 또한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서비스 모델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이음 5G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지금 사업화 모델을 기존에 있던 이제 지능형 공장에 대한 하나의 또 추가적인 서비스 모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에 대한 전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장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전력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한국 내에서도 실제 전력 사용률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산업계 분야인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금액과 연계가 돼서 원가 절감의 이슈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이제 펨스라는 팩토리 에너지 쪽과 관련된 부분들로 진행을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넘어가는데요. 진행을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레이블링이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 인공지능의 AI, 그리고 이제 지능형 CCTV를 통해 발견되는 동영상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희가 레이블링이라는 부분의 그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로 탑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근로자의 안전 자체에 대한 인공지능의 고도화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고도화의 진행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제공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이 탑재가 돼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바탕으로 해서 이 레이블링이라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희가 처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데는 건설 쪽 분야이기도 합니다. 건설 쪽 분야에 워낙에 근로자에 대한 단기직의 이런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요즘에 건설 현장에서 안전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제조 현장에도 적용이 되면 틀림없이 사람을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되는 산업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 분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공장은 경북에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경북에 있는 기업인 이 기업은 실제로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부분들을 꽤 많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페트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로 물을 먹고 있을 때 저 하얀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 칩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의 원사로 만들어내는 역할론을 하고 있는 제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중소 제조 기업으로서 실제 전력 사용 비용이 한국 돈으로 워낙 약 1억 정도의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리사이클을 하는 기업인데 되려 전력 사용률을 리사이클을 하기 위해 전력을 사용함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사실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런 유형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열 처리를 통해 제조 공정들을 개선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과정 내에서의 굉장히 많은 그 전력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능동적인 전력 관리 그리고 이제 산업계 전력은 요금제가 굉장히 특이한 요금제를 좀 발휘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림은 공정에 대한 개선 그리고 노후화된 설비들을 이제 좀 변형하는 이런 작업들 외로도 능동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통해 이제 설비에 대한 이제 스케줄링이라던가 이런 바탕을 통해 이제 전력 사용률을 낮추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의 서비스 모델로 해서 이제 이음5G를 적용하는 부분들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실제로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레이블링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음5G를 통해 실제 저희가 좀 기대하는 바는 지능형 CCTV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 외에 있는 데이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하나의 그 공간 내에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는 데이터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좀 더 유의미하게 확보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그 레이블링이라는 일종의 그 데이터에 대한 이름을 부여해주는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래야지만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도 더 고도화될 것이고 정확도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실제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제조 환경 내에 있는 하나의 또 서비스 모델들 그리고 실제 그 중대재해법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들이 같이 법제화가 되면서 연계가 되면 실제 사업화로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과정 내에서 이런 통신에 대한 투자 자체도 그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가 절감이라던가 비용에 대한 이슈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자체를 기존에는 접근을 할 당시 때에 통신의 품질들 그리고 통신의 비용들 그리고 이 통신이 도입됐을 때 얼마만큼 개선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하나의 통신만의 포커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제조 현장 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원가 절감 그리고 이거를 통해 이제 그 생산성의 효과, 품질에 대한 개선 부분 자체를 통신에 대한 이음5G에 대한 요구 자체로 넣어서 이거를 하나의 KPI 지표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이 제한이 되어야지만이 의사결정자들도 이음5G가 적합한 하나의 통신 요소로서 기업에게 도입 가능한 이제 인프라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로는 실제로는 이거는 많은 뭐 서비스 모델로서 많이 제시됐던 사항들이라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협동 로봇, 이송 로봇 그리고 이제 그 과정 내에 이제 머신 비전 뭐 이미 이음5G 혹은 특화망이 가장 기대되고 있는 그 요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요. 이런 기술 자체를 저희는 이제 제일 상위 레벨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로봇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연계해야 되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서 이런 서비스 모델들은 기업에게 현재 제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제안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 서비스들이 근로자가 그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환경 내에 얼마만큼 효율성을 가져갈 것이고 그 효율성에 의해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용 절감이라던가 그리고 품질에 대한 개선 그리고 생산에 대한 일정한 속도들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 기술들은 기본
베이스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제안을 하고 있고 꽤 많은 이제 반응들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음 5G에 대한 부분으로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이자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현장에 도입 가능한 구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렇게 좀 구현을 좀 해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장 많이 현장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들 내에서 어떤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음 5G랑 연계가 된다고 하면 통신의 인프라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이제 현재 현존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정에 대한 단계의 요소일 수도 있고, 이 공정 단계에 대한 요소 자체가 또 하나의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 개선 안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른쪽에 이 5가지 서비스 모델들이 저희가 최종의 기업에게 제안하고자 있는 서비스 모델이자 향후 실제 구독형 서비스 모델,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하나의 고객사 내에 운영하고자 하는 그 온프라미스의 서비스 모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는 구독형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구독형 서비스 모델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제안을 해서 이제 요금제, 과금제 방식, 그리고 이제 이음 5G랑 같이 연계해서 올인원 형태로 제안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들을 저희가 기업에게 제안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이자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토론이 남기 전에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겠는데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이음 5G의 장점, 5G의 장점 자체를 제조 현장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게 저희 기업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이자,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각 주파수별로, 그리고 그 주파수에 최적화된 적합한 서비스 모델들, 그리고 그 산업 분야에 주요하게 영향도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들이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5년간 동안 많이 고민했던 5G가 왜 현장 내에 확산을 못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 확산 내에서의 킬러 서비스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 고민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고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생태계가 같이 성장하고 그 시장 파이가 같이 커질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